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4강 HTML 기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거쳐갖고 우리가 HTML의 기본적인 태그들을 살펴봤습니다. HTML의 전체적인 구조는 헤드하고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바디 안에 우리가 p 태그라든가 아니면 리스트를 나타내는 태그, UL, LI 아니면 OL 태그 정도를 알아봤고요. 다음에 DD, DL, DT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미지를 넣을 때 img를 넣을 수가 있고요. 오디오를 넣을 때 오디오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디오를 넣을 때 오디오 태그를 썼는데요. 동영상을 출력해주는 태그, 비디오 태그입니다. 비디오 태그라는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HTML 태그에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태그 폼 태그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태그 div하고 스팬 태그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동영상을 출력하는 태그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닌데, 폼 태그하고 레이아웃 태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학습은 굉장히 철저하게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동영상을 출력하는 태그 비디오 태그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그 동영상을 출력할 때는 비디오 태그를 써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그 하나에다가 이렇게 속성을 다 넣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보시면 src에다가 이렇게 동영상의 위치,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 정보값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오디오 태그처럼 컨트롤러가 화면에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여러분이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 방법은 비디오 태그를 나눠서 그 안에 소스 태그를 넣어서 이렇게 태그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디오 태그 안에다가 소스 속성을 다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별로 그렇게 사용 방법이 어렵지도 않고 많은 속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진행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폼 태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태그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뭐 정보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벤트에 응모를 한다, 아니면 어느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을 한다, 그런 경우에 많이 접하게 되고, 우리가 폼 태그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회원 사용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폼 태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폼 태그에 입력한 그 정보 값을 여기 보면 제출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submit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submit 버튼을 누를 때 각각 폼 태그에 존재하는 정보 값들이 어디로?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에서 또 웹 응용 프로그램을, 웹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다시 서버에서 뭔가 가공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서버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차곡차곡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겠죠. 정리를 해 놓고 나서 다시 우리가 원할 때 HTML 화면에서 사용자가 다시 정보를 원할 때는 다시 꺼내와서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HTML까지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HTML 태그에서 폼 태그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보면 폼 태그는 시작 태그가 이렇게 폼으로 시작돼요. 다음에 끝나는 태그도 끝나는 폼 태그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폼으로 하고 끝나는 것도 폼으로 끝나는데 슬래시 붙여줘야겠죠. 자, 다음에 폼 안에 그 속성이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션하고 메소드인데, 액션은 뭐냐면 내가 submit 버튼, 제출이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회원 가입하는 페이지예요. 회원 가입하는 페이지에서 맨 정보를 다 입력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submit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정보가 어디론가 가야 되겠죠. 어디론가 갈 때 주소, 즉 서버 쪽의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겠죠. 서버 쪽에 응용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웹 문서, 어느 웹 문서를 호출해 주면 된다. 그러면 그 문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주소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메소드라는 게 나오는데 get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ost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웹을 갖다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포스트가 뭐고 get이 뭐고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사이트를 하나 열어갖고 자, 네이버를 열었어요.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오늘 오늘의 운세 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오늘의 운세라는 게 데이터가 오늘의 운세라는 게 데이터가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서버 쪽으로 갔겠죠. 가서 오늘의 운세와 관련된 검색어가 쫙 검색이 된 거겠죠. 그럴 때 이 정보가 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메소드예요. get 방식은 뭐냐면 지금처럼 URL 주소를 보면 도메인 주소 뒤에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검색을 딱 누르니까 뒤에 서치 네이버에서 해서 where 다음에 뭐라고 막 깨진 것이 나오죠. 오늘의 운세가 코드 값으로 이렇게 쭉 변환되어 가는 거예요. 자, 코드 값으로 변환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간에 도메인 주소 뒤에 이렇게 붙어서 내가 입력한 정보의 값이 붙어서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포스트 방식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보냈어요. 보낼 때 도메인 주소가 계속해서 깨끗해요. 즉 포스트 방식은 암호화돼서 문서 헤더에 정보가 암호화돼서 가요. 어디로? 서버로. 그게 포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get 방식은 보안에 취약하겠죠. 브라우저에 다 정보가 노출됩니다. 만약에 회원 정보를 쭉 다 입력한 다음에 get 방식으로 보내면 아이디 이름은 뭐고 아이디는 뭐고 비밀번호는 뭐고 하는 게 URL 주소에 쭉 다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렇게 해서 서버로 가고, 포스트 방식으로 하면 이 전송되는 파일의 헤더에 은닉화 처리되어서 전송이 됩니다. 서버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노출되는 거, 노출 안 되는 거, 정보 은닉이 안 되는 거, 정보 은닉이 되는 거,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et 방식, 그러면 정보를 다 은닉하는 게 좋아서 포스트 방식을 쓰면 되겠다. 그렇진 않고요. get 방식으로 쓸 때도 있고 간단한 get 방식을 많이 쓰겠죠. 정보가 노출돼도 상관없거나 이럴 때.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get 방식으로 그 검색 엔진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때그때 쓰시면 되겠고요. 입력을 안 해주시면 디폴트가 get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get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폼 태그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input 태그를 쭉 나열을 하면서 각 항목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먼저 이름이 나오고 아이디가 나오고 비밀번호인데 이름부터 볼게요. 자, 이름은 input 태그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음에 속성이 있는데 속성이 두 개의 속성이 보여요. 타입이라는 속성과 name이라는 속성이 보이죠. 자, 타입은 뭐냐면 텍스트. 자, 이름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문자가 들어갈 때 우리가 타입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 밑에 보시면 비밀번호 있는 데는 비밀번호는 우리가 보통 회원 가입할 때 문자가 안 보이고 에스타리크나 아니면 동그란 점으로 표시되죠. 그럴 때 타입을 패스워드로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글자, 우리가 타이핑한 글자가 은닉화돼서 안 보이게 처리되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일반 문자로, 패스워드는 그 기호로 대체해서 대체 문자로 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name이 있는데요. name은 뭐냐면 요 input 하나 만든 거죠. 지금 요거의 유니크한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게 서버로 갔을 때 이 이름에 해당하는 값을 서버에서 받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요 이름 있죠. 유저네임, 유저 아이디, get 유저네임, get 유저 아이디, get 유저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면 여기에 사용자가 실제로 입력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me도 꼭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받는 쪽에서 이 name을 가지고 해당하는 값을 무슨 값?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얻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nput, 속성, 타입,
속성과 네임 속성 정리를 잘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연락처도 보면 똑같아요. 타입이 있고 네임이 있고. 자, 사이즈란 값이 나오는데 사이즈가 5래요. 5는 뭐냐면 요 가로에서 세로, 요 가로 폭이에요. 폭. 그죠? 폭에 문자가 몇 글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사이즈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타입을 파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파일 선택은 파일로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윈도우 탐색기가 열리고 우리가 어떠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리겠죠. 그래서 그런 파일을 선택할 때는 타입을 파일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레디오하고 타입에 레디오하고 체크박스가 있는데 레디오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 n개 중에 한 개만 유일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경우 성별 남자 여자 다 선택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n개 중에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게 레디오 버튼입니다. 레디오 버튼의 사용 방법을 보면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그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똑같고요. 그 대신 밸류 값이 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버에서 받을 때 뭘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위쪽에서도 유니크한 이름, 네임 값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get name에서 젠더를 가져오면 내가 선택한 사용자가 여자를 클릭했다. 그럼 값이 뭐가 전송된다고? W가 전송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송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M 값이 전송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타입을 레디오로 맞춰주시고 네임을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체크박스가 있어요. 체크박스는 n개의 선택 중에 n개를 선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체크박스 해주고 이름이 다 똑같아요. 랭이에요. 근데 밸류가 다르죠. 코리안,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나는 n개를 선택했어요. 한글, 일어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get 랭 해갖고 요 값을 받아오면 값이 두 개가 들어오겠죠. 한글 KOR과 JAP 요 두 개의 값이 배열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속성 중에 체크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할 때 체크드 옵션을 우리가 속성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디오하고 체크박스는 사용 방법 꼭 잘 알아주세요. 네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중에 어떠한 밸류 값을 유니크한 밸류 값을 서버에서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이번에는 선택하거나 뭔가 이렇게 글자를 짧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좀 길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텍스트 에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풋 태그는 아니죠. 인풋 태그 아니고 텍스트 에리어 태그입니다. 자, 텍스트 에리어 태그 안에 속성이 로우하고 콜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딱 이름만 봐도 로우는 행, 5줄 행, 그 다음에 콜수는 20칸, 20글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쓸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셀렉트가 있어요. 셀렉트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드롭다운으로 쭉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도 인풋 태그는 아닙니다. 사용 방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셀렉트 태그 안에 옵션 태그를 또 넣어요. 그래서 옵션 하나하나마다의 아이템이겠죠, 이게. 그래서 코리아, USA, 재팬, 차이나 주고요. 이거를 해주면 이렇게 선택을 우리가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죠. 여기 클릭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셀렉트에서 하나만 이렇게 해주면 국적을 이렇게 하면 국적은 한 개겠죠. 그래서 한 개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좋아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멀티, 김치하고 불고기 두 개 지금 선택되어 있죠. 멀티로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속성 멀티플이라는 속성을 주고요. 속성 값으로 멀티플이라는 속성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옵션 하나하나의 아이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n개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풋 태그에 타입의 텍스트, 패스워드, 레디오, 체크박스,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셀렉트 등을 쭉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다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밋 버튼이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될 때 이 버튼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도 인풋 태그를 만드는데 타입을 submit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어디로 간다고요? 액션에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정보들이 get으로 날아가던 포스트로 방식으로 날아가던 전송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거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서 예제 4번이죠. 네, 이 폼 태그고 실제로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잠깐만 코딩을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HTML 페이지를 만들고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8이라고 그래서 저장을 할게요. 자, 먼저 폼은 폼 태그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폼 태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닫는 태그 자동적으로 나오겠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일단 이름이다. 이름은 정보를 은닉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름은 input 태그를 바로 넣어주는데 input 태그 타입을 어떻게 텍스트로 넣어줄게요. 아이고, 텍스트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나중에 서버에서 받아야 되겠죠, 값을. 그래서 name이라는 속성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user name이라고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태그는 닫는 태그를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개행하기 위해서 br 태그 넣어줄게요. 자, 다음에 비번 한번 넣어볼까요? 비밀 번호 넣어주고요. 자, input 태그로 넣어주면 되는데 타입을 어떻게 은닉시켜야 되니까 패스워드로 지정을 할게요. name을 user 패스워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br 태그 또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폼 태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속성 액션 값 들어가야 되겠고요. 다음에 메소드도 들어가야 되는데 get 방식이나 또는 포스트 방식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get 방식으로 전송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트 버튼 한번 넣어볼까요? 셀렉트. 자, 셀렉트를 넣어주는데 그 아이템 하나하나는 옵션으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김치, 그 다음에 불고기, 그 다음에 파전, 그 다음에 비빔밥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브라우저 확인해보면 요런 값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멀티로 이게 멀티가 아니었네요. 자, 멀티 속성 한번 줘볼까요? 자, 멀티플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 속성을 주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타이핑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시고요. 요런 거 텍스트 에리라든가 아니면 체크박스 레디오는 꼭 해보셔야 되겠죠. 사용법이 약간 특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input 태그로 타입 submit을 하나 넣어줘야겠죠. 그렇지 전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누르면 어디로? 액션에 지정한 경로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파일 요것도 해보셔야겠죠. 파일 찾아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꼭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폼 태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지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한테 받아서 서버 쪽으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익숙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구성 태그, div 태그와 스팬 태그가 나오는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 각 태그들을 하나씩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div 태그나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특히 div 태그를 이용해서 홈페이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는 게 가장 먼저
초기에 작업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잘 잡아야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 채워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div 태그와 스팬 태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예제를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div 블럭이에요. 자, HTML에서는 각 요소를 태그를 블록 요소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블록 요소와 라인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블록 요소는 여기 개행이 없죠. 개행이 없지만 레고 블록 쌓듯이, 그죠? 하나씩 하나씩 행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블록 형태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형식의 태그들이 있어요. 아까 잘 생각해 보시면 리스트 태그에 li 태그도 요런 블록 형식 태그예요. p 태그도 블록 형식 태그고요. 내가 굳이 br 태그로 개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다음 내용이 다음 컨텐츠의 태그가 알아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런 걸 다 우리가 블록 형식의 태그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라인 태그는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쭉 한도 끝도 없이 옆으로 계속 나열되는 거예요. 라인으로. 그래서 이거는 스팬 태그인데, 스팬 태그가 그래요. 행이 바뀌었지만 BL 태그를 안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옆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iv 태그와 스팬 태그, div 태그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스팬 태그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는데, 그 태그를 알아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태그가 블록 태그인지 또는 라인 태그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자주 써보고 손에 익숙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그러면 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태그, div 태그, 블록 태그와 라인 태그, 스팬 태그가 있는데 한번 이거 간단한 거니까 한번 예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뜯어버릴까요? 자, 먼저 블록 태그 대표적인 거 p 태그가 그래요. 문 단위가 당연히 블록 태그겠죠. 자, 그리고 ul 태그, 우리가 했던 ul 태그 안에 li 태그들, 이런 거 다 블록 태그겠죠. 하나씩 하나씩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다 개행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알아봤던 div 태그, 이것도 블록 태그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1111, 자, 여기다가 제가 2 3333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네, 결과물 보면 다 블록 떨어질 거고요. 반면에 스팬 태그에다가 아이템 1, 자, 요거 코딩 할 때는 다 개행을 해줬어요. 이렇게 멋지게 개행을 해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떻게 라인 형식으로 됩니다. div 태그를 이렇게 옆으로 나열을 했다고 해도, 코딩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div 태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개행이 되면서 블록 형식으로 레이아웃을 잡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p 태그예요. 내가 개행을 하지 않았지만 블록 형식으로 얘 하는 칸이 다 차지했습니다. 다음에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내가 여기다 개행을 하지 않아도 하나씩 다 블록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리스트로. 다음에 div 태그는 심지어 옆으로 쭉 나열했어요. 코딩을 옆으로 나열했다 하더라도 얘 자체가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블록을 다 차지하고요. 자, 반면에 스팬 태그는 내가 이렇게 행으로 블록 형식으로 코딩을 했다 하더라도 표현할 때는 라인 형태로 옆으로 계속 나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 br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개행 되겠죠. 개행이 됐다 하더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그 블록 태그는 아니죠. 라인 태그죠. 강제로 br 넣어서 개행을 해준 거겠죠. 자, 우클릭해서 소스 보면 소스 방금 코딩한 거와 동일하게 나타내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div 태그 꼭 반드시 굉장히 많이 쓰는 걸 알아두세요. div 태그는 p 태그처럼 블록 형식, 하나의 블록을 지정해주는 태그다. 그다음에 스팬은 그냥 라인 형식으로 쭉 나열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정리를 해보면 동영상 태그인데, 동영상 태그는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폼 태그 중요하죠. 폼 태그는 자주 써보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자주 써보면서 각각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들 잘 익숙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레이아웃 구성하는 태그 div 태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팬 태그보다 div 태그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용 방법은 뭐 쉬워요. 그냥 내 특성이 있죠. 블록을,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는 거, 구성한다는 거 꼭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